자, 이번 시간은 예비군 군수관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44조 보급지원 계통. 이거는 육군 보급지원 계통이나 해군 보급지원 계통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말이 틀립니다. 그래서 육군의 보급지원 계통은 군부대 보급시설에서 예하대대, 예비군부대, 군대비다. 보급품에 대한 분배는 수인군부대 시설에서 예하대대, 예비군부대다, 수대비다.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그림을 보면 이해가 대충 되는데도 군 보급체계상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용어가 틀리기 때문에 잡아주시고요. 해군의 보급지원 계통은 수인군부대에서 관리대들을 경유하여 해서 해수관 경유로 잡아주십시오. 육군 체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시설부대라는 게 있고 편성부대라는 게 있어요. 그 단위부대라는 게 있고, 단위부대는 이제 통상 이제 대대까지를 보병들은 단위대대로 보고요. 그다음에 포병이나 뭐 기타 병과는 중대를 단위부대로 보고 그러는데 뭐 그런 차이는 크게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이 시설부대라는 것이 군지단이라는 게 있어요. 군지단. 이게 각 지역별로 군수 지원하는 부대들인데, 이거는 군수사령부 예하 직속입니다. 그래서 그 군지사에서 사단에서 연대로 또는 지역 예비군 및 직장 예비군으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어쨌든 용어상으로는 군대비, 수대비를 잡아주시고, 해군은 군부대에서 관리대들 수인군부대에서 관리대들을 경유하여 예비군부대로 간다 해서 해수관 경유로 잡아주십시오. 자, 45조 무기 탄약은 전체 좀 스크린을 하십시오. 획보 출계 부분 하십시오. 획득, 보관 및 관리, 출고 및 회수, 개인 지급, 분배 및 훈련. 획보 출계분으로 잡으시고요. 자, 무기 및 탄약은 나오려면 전평시로 잡아주십시오. 전평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기동장비에 가면은 평시, 전시가 이렇게 구분되는데, 여긴 전평시가 이제 구분이 돼서 나오고, 여기서는 전평시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무기 탄약에서 나오려면 전평시다. 기동장비에서는 전시평시 해가지고 전평시 없다. 이렇게 이런 게 사소한 용어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서 이런 게 눈에 확 걸립니다. 자, 1항 획득 및 분배는 전평시 수작 보급하십시오. 즉 전평시 탄약 기본 주대량의 소모 보충은 군수참모가 작전참모의 협조를 받는 거지, 작전참모가 군수참모의 협조를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수작하고 보급이다. 수작 보급. 그리고 부족했을 때는 각 군에서 조치한다. 그래서 전평시 수작 보급 부족 군 잡아주시고, 수인군 부대와 원거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최기 연대급 이상 부대장이다. 이게 대대급 이상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연대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수인군 부대가 군단도 있고 사단도 있기 때문에 연대급 이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상도 생략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수원거리 최연상 부대장, 그래서 이상까지도 같이 잡아주십시오. 자, 보관 및 관리는 무기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표기한다. 무고 표기. 탄약은 탄상자. 그 다음에 초과했을 때 여기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진공 포장하거나 유류 도포해야 되는데, 누구 책임해야 하느냐가 이제 출제 관점이에요. 수임장 책임이다. 지자체장 책임 아니고 관대장 책임 아니다. 그래서 초과수 도포. 자, 감사할 때 그 진공 포장을 뜯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후방 지역 사단에서 있었던 건데, 그 사단장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 그 사단장이 아마 그 전에 그 부대에서 실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진급하기 전에. 실무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저 진공 포장 저거 뜯어보면 정수가 맞을까? 총 정수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사단장이 되니까 그 당시도 그 임의대로 못 뜯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단장이 이제 군단장한테 보고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그래서 막상 확인을 해보니까 총이 한 정이 부족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단 헌병대 투입했는데 못 찾아. 군단 헌병대, 군사령부 헌병대, 6번 헌병대까지 수사단까지 출동을 해가지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그 사단장은 엄청 후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본인 재임 기간에 그냥 가도 되는 거를 굳이 뜯어서 확인하는 바람에 이 난리가 벌어졌구나 해가지고 좀 시끄러워졌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잘 뜯어봤죠. 그래서 그 이후로 감사 시에 랜덤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 뜯어볼 수는 없으니까 랜덤으로 해가지고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 감사 시 확인할 수 있고, 이때 뜯어보면은 다시 재포장할 때 그 돈이 들어갔는데 이걸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군 예산으로 하라. 그래서 확인감사 군예산 재포장 적어주시고요. 자, 출고는 누구 책임하에 총기, 무기나 이 탄약을 출고할 수 있느냐는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무기 출고는 관리 책임자가 관리대장의 명을 받아서 출고한다는 거예요. 임의대로 출고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땐 무기고 관리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생략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기의 출고는 무기고 관림자가 책임을 지고 출고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관리대장이 명을 받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긴급 사태 발생 등 이런 경우에만 무기고 관리 책임자가 할 수 있다. 이 점을 문장 추격 들어가는 거 조심하시고요. 종료됐을 때는 뭐 즉시 회수해야죠. 그리고 일상경비용은 그 대신 무기고 책임자가 해간다는 거예요. 자, 일상경비용하고 정기적 손질이 뭐냐면, 일상경비용은 근무자들용이고, 무기의 정기적 손질은 상근에 무기 손질병이 있어요. 관리대대의 편제에 무기 손질병들이 있어요. 근데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에서 이제 만약에 상근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대대장들이 징벌적 지휘조치 책임에서 그 친구들을 대대로 불러들여요. 불러들이면은 뭐 시킬 게 없지 않습니까? 정신교육 좀 하고 나머지는 무기 손질을 시켜요. 그러면 상근들은 상당히 괴롭죠. 자기 부대에서 그냥 있다가 퇴근하면 되는데 이거 대대까지 또 이동하려면 거리도 멀죠. 또 대대 가서 대대 눈치 봐야죠. 또 잘못해서 들어왔다고 간부들 가면서 지적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기 정기 손질이 있다. 왜냐면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은 무기 손질이 안 되면 녹슬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류도포나 진공 포장하는데 그 외에 이걸 이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손질을 하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무기 책임자가 관리 책임자가 항의한다. 그래서 책임 관계를 좀 명확하게 보십시오. 자, 출종일이다. 출종일, 출고, 그 다음에 종료, 그 다음에 일상, 그래서 출종일이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무기 및 탄약에 대한 개인 지급입니다. 개인 지급. 여기서는 매우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원훈련 시와 교육훈련 시를 좀 비교해 주시고요. 동원훈련 시 개인 지급 체계와 교육훈련 시 개인 지급 체계가 틀리다. 자, 동원훈련 시에는 예비군 지휘관에게 일괄 지급도 되고, 예비군 지휘관이 바쁘면은 부지휘관 등 관리대장이 지정한 인원에게 일괄 지급하고요. 그 이후에 개인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주는 거 없어요. 직접 주는 거 없습니다. 교육훈련 시도 마찬가지고, 지휘관 또는 교관에게 일괄 지급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예비군 지휘관 및 교관이 이걸 총을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비군 지휘관이 입회하에 직접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주는 것은 원래 안 된다. 반드시 거쳐서 지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입회하에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생략 들어가서 교육훈련 시는 이걸 생략해버리고 예비군 대원에게 무기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동원 시에는 무기 탄약은
이게 생략 들어가서 예비군대원에게 개인 지급할 수 있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왜요? 아무리 급해도 직접 개인 지급은 없다. 즉 거처 지급하든지 아니면 입회 지급이다. 그리고 이게 예하 부대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관리대장 책임하에 이렇게 지정하는 거지 수임장 책임하에 지정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무기 분배 및 책임 분배 계획 수립 관련인데 분배 계획 수립은 무기 탄약 같은 경우는 분배 계획이 관리대장 경찰서장에게 가 있는 경우는 경찰서장 그리고 예비군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피복 및 전투장구는 수탁경찰서장이 여기는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배 계획이 나오면은 여기서는 관리대장과 예비군 지휘관이다. 이걸 서로 비교를 해놓으시고요. 예비군 지휘관도 분배 계획 작성 책임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배 계획은 그리고 감사 시 할 수 있다. 참 이것을 말씀 안 드렸네요. 아까 첫 번째 관점은 동원시와 교육훈련시를 구분을 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동원시에는 무기 및 탄약을 동시에 지급을 해요. 전시니까 그렇죠. 근데 교육훈련 시에는 절대로 무기와 탄약을 동시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무기만 지급합니다. 이것도 놓치면 고수다가 돼요. 자, 46조 통신장비로 가겠습니다. 자, 통신장비, 기동장비, 피복 및 전투장구는 이게 항들이 조금 서로 암기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는 보급, 관리, 정비, 보관정이다. 기동장비는 보관이다. 그 다음에 피복 및 전투장구는 지급 기준이 나오고 보관이다. 그래서 보관정, 보관, 지보관을 좀 구분해 주십시오. 자, 통신장비는 기동장비하고 비교를 좀 하시는데 통신장비는 보급은 군 보급방침에 이거 보급한다. 통군 보급방침이다. 그리고 수령과 동시에 재산 등록하라 해서 수령 3일 이내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또 기동장비는 각군 보급방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신장비가 각군 보급방침이다. 통군 보급방침. 기동장비는 군에서 보급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협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항은 관리유지인데 관리유지에서 조작 능력 배양을 누구 책임해야 하느냐 관점에서 잘 보십시오. 예비군 지휘관 관점에서 조작 능력을 배양한다 해서 예지 능력 배양 하십시오. 예비군 지휘관에 의해서 능력 배양을 한다. 이거 관대장, 소대장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자, 군용 전화기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불필요 지역이다. 즉 불가 지역과 필요 지역이다. 자, 정비 운영은 이동 정비반에 의한 순회 정비 지원은 지원 계획, 시설 계획에 의거하고 여기서 이동 정비반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이 편성부대 이상급에 있는 부대, 즉 4단 이상, 4단 그다음에 이제 분단은 이제 지원부대가 없고 군사령부에 이제 군지사라는 게 있어요. 군지사 예하에 또 군지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군지사는 통상 완스타급 지휘관들이 하고요. 예하 군지단은 대령급 지휘관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대를 시설부대라고 그러고 차단 정비반이 또 있어요. 여기에서 이 단위부대나 편성부대에서 정비하기 어려운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회 정비를 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 정비반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시행하는데 부대 계단을 초과한 고장 정비는 지원 시설에 반납한다. 초과 지원이에요. 초과 지원. 초과한 장비는 자체 폐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계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육군이 아니신 분들은 이 계단이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계단이라는 게 1계단은 사용자 정비예요. 사용자.
그냥 간단한 정비죠. 뭐 배터리를 갈아 낀다든지 선이 끊어진 걸 이은다든지 하는 사용자 정비고, 정비병 정비는 이제 조금 뜯어보고 안에 있는 부품을 바꿔주는 단계. 그 다음에가 이제 시설 정비인데, 이것은 이제 순회 정비로 하고 또 안 되면 입고시키는 정비죠. 입고시키는 정비. 이거는 사용자 정비, 정비. 그러니까 이 계단을 사용자 정비를 초과하면은 2계단으로 넘여라. 2계단을 초과하면은 3계단으로 가라, 4계단으로 가라. 창정비는 뭐 부산이나 이런 데 이렇게 크게 전문 군수사 예하의 정비 부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게 계단이다, 계단.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기동 장비는 과거에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걸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냥 보관. 여기서는 핵심이 누가 누구와 협조하느냐, 그것을 보십시오. 두 번 출제가 되었는데, 오답이 관리대장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활용한다 해가지고 한번 오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통합방위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계획을 평시에 활용하는 것은 시도다. 그래서 수임장이 시도와 협조한다. 그래서 수도 지원 차량, 전시는 동원 차량 해서 누가를 상대해서 하는지 그 관점에서 숙지를 해 놓으십시오. 다음에 49조 피복 및 전투장구도 이번에 내용이 조금 변하긴 했는데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예비군 그 개인 피복은 예비군복과 저장 피복으로 구분한다. 당연히 예비군복은 본인이 저녁 시 집에 보관을 하죠. 근데 이게 관리대마다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비군 부대 단위로 해가지고 그 보관을 하고 있고 전시되면은 분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개인 피복은 개인이 집에 두고 있고, 저장 중인 피복은 작전 소요량이죠. 작전 소요량에 따라서 예비군 부대에서 보유하며 예비군에게 지급한다. 이게 좀 애매해요. 예비군 부대라는 것이 이게 실제로는 관리대대에서 보관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오히려 이제 오답이 지자체에서 보유한다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중인 이제 피복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호에서는 이제 기방군단과 특전 그 예비군은 그 연차적 보급이다. 이 일괄적 보급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부받거나 자체 물자, 기자 물자, 예비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상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올 수 있고요. 또 끝에 가서 그냥 없다라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장구류 관리 유지, 저장 중인 거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책 저장 비용 초과로 잡으십시오. 책은 책임을 얘기를 하고요. 저는 저장 중인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은 장들 또는 장비고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는 관리비 부대에서 제가 지난번 전에 여기 무기 탄약 분배 계획 및 훈련은 관리대장 및 수탁경찰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과 여기서 관리비 부대 이 부분을 비교를 하라고 그랬죠. 어차피 수탁경찰서장은 개인 장구리 자체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개를 좀 분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중인 피복 장구료는 언제 사용하느냐? 평시 훈련 등 타목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그러나 방탄 개인 장구요대 탄입 대 수통피 우위는 훈련 시. 그래서 방계 탄통 우위는 훈련 시 사용이 있다. 초과했을 때는 군수품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그래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 저장 비용 초과를 잡아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49조 마지막 이죠. 자, 시설은 여기서는 장비고 어느 게 장비고인지 어느 게 무탄 무기 탄약고인지 어느 게 무기고만인지 이거 구분 못하면 고수다 문제로 가버립니다. 자, 일단 장비고 관리 1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2항에서는 무기 탄약고 관리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1호는 무기 탄약고를 얘기를 하고 2호는 무기고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십시오. 자, 장비고는 어디다 설치하느냐? 예비군부대 내 또는 예비군부대 최기 지역, 그래서 장내기 지역에 설치해라. 장비고만 얘기한다 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장비고에는 방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비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비호 대책 잡아주시고요. 자, 2호는 장비고 빠지는 거예요. 무기 탄약고 관리예요. 여기서 1호는 무기 탄약고 건축을 얘기하고 2호는 무기고 관리 책임자를 얘기를 하는데 무기 탄약고 건축에서도 건축은 무기 탄약고로 나오는데 이동 고정시설 외 컨테이너는 무기고만 나온다. 이걸 꼭 잡으셔야지 여기 무기 및 탄약고 들어오면 아주 고수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무기고 탄약고의 건축은 원칙적으로 국방 예산으로 하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국산으로 건축하라. 그리고 예비군 재산으로 등재하라. 그러니까 원칙이라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에서 지원도 많이 받아요. 다만 직장 무기고는 절대 국가에서 안 해줍니다. 직장 자체 예산으로 건축하라고 해요. 직장이 무기고 및 탄약고가 있습니까? 그러는데 아주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를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무기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직장 예산으로 사가지고 국가에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절차. 그래도 이거 큰 기업들은 좀 무기를 이렇게 구매를 하기도 하는데, 또 공공단체나 뭐 이런 데에는 구매를 해요. 예를 들어 뭐, 코레일 가스, 한국도시공사 뭐 이런 경우는, 제가 보니까 구매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군부대에 국가에 기부합니다. 군부대 기부. 대학 직장은 무기도 없어요. 총이 있는지 자체도 모르겠어요. 없대요. 자, 어쨌든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직장 자체 예산으로 하라. 자, 나항은 무기고만 얘기한다는 거 다시 강조드리고요. 외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고는 외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는데 탄약고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거 못 봤죠, 여러분들. 불나면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여러분들 군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고 탄약고를 막 컨테이너에 집어넣은 게 있나? 탄약고는 무조건 흙 쌓고 흙 파고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건물 짓고 흙으로 덮죠. 아주 폭발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기고만 외건이 있다 이렇게 잡으십시오. 자, 무기고 관리 책임자는 관리 책임자 정보를 누가 임명하느냐? 예비군 대대장 이상 지휘관, 그다음 수탁경찰서. 여기 또 예비군 지휘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예비군 지휘관이 들어오는 부분과 예비군 지휘관이 안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이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여러분 놓쳐버려요. 그리고 이상이라는 거예요. 관리대장 이상. 그래서 대상 지휘관으로, 대대장 이상이다. 그래서 대상 지휘관으로 잡으시고, 경찰서장은 또 이상이 아니라 딱 경찰서장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이런 건 딱딱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격 사유가 발생되면은 문제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지체 없이 해임하고 후임자를 새로 임명하라 해서 결지해자, 결격 사유, 지체 없이 해임하고 후임자를 결지해자를 임명하라. 그래서 오늘 관리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전환은 박스에서 제시하는 이론은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 작전 소요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나 지역 방위 작전이라는 것은 결국 한정된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예비군을 위해서 사용해라. 기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의 군수품이 북한으로 넘어가면은 적 특작부대가 활용하기가 되게 좋죠. 그런 정도에서 내용을 한정을 시켜놨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승인권자가 중요합니다. 자, 당연히 뭐 수인군 부대는 내는 수인군 부대장이, 수인군 부대관은 육해군 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여기 공군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 대신 이제 군 관계에서는 장관이, 이 관계는 뭐 차상급 부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그러니까 차상급 부대를 기준해서 승인권자를 잡아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감시 장비가 이제 추가로 들어왔죠. 감시 장비. 여기 이 감시 장비는 군 보급 방침에 의거 보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장비 보급하는 것은 크게 통신 장비하고 기동 장비하고 감시 장비 세 개를 보시면 됩니다. 장비는 이 중에서 기동 장비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수도 지원 차량이라고 그러죠. 수인군 부대장이 시도와 협조해서, 전시에는 전시 동원 차량을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평시에는 수인군 부대와 시도다. 거기 관리대대장이 나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시공구가 나와서도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장비라는 것이 이제 통신 장비와 감시 장비인데, 이건 다 모두 군 보급 방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 보급 방치는 기동 장비를 빼고는 군 보급 방치입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수령과 동시에 재산 등록, 이걸 뭐 수령 후 3일 이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관리주에서는 이제 특이한 게, 군에서 최대한 정비를 하되 안 되면은 육성 지원 예산으로 정비를 하라. 아직 여기에 감시 장비라는 게 지금 뭐 대략 보면은 드론 같은 건데, 드론에 대해서 아직 군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뭐 자인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냥 제한 경우에는 육성 지원 예산이다 해서 제한 예산 정도 잡아주시고요. 네, 지금 52조에서 이제 61조로 갑자기 뛰죠. 이렇게 된 게 그동안 그 육성만위원회 방침만위원회죠. 방침만위원회. 그게 이따가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조편훈을 마치는데, 조편훈은 제가 지금까지 강조드린 내용에서 크게 이렇게 응용되거나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나 이런 것은 기존에 드린 거에서 합쳐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교육훈련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교육훈련이 시작되는데, 교육훈련은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은, 특히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이런 부분들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훈련, 연차별 훈련 시간은 이것은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교육훈련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